안녕하세요. 극화 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4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브라인드 샷다 마스크 작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오른쪽 중반에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하면 작품 규격 설정 창이 열립니다. 오늘의 작품 규격은 특별히 하지 않고 프로그램 속에 내장되어 있는 표준 권장 규격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로 560 세로 410 이것이 권장 규격입니다. 스위스 맥스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권장 표준 규격입니다. 이것을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 규격을 할 때는 아래 P 옵션에 Fit Stage in Window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되어 나옵니다. 그럼 바로 기초 설정을 하겠습니다. 왼쪽 툴 박스에서 사각 툴 커서가 보이죠? 지금부터는 커서가 적으니까 커서를 따라 다녀야 이해가 빠릅니다. 사각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사각형을 적당히 하나 그립니다. 이 사각형은 현재 프로포리에서 보니까 선은 있는 것이고 쉐입이 솔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포리스 패널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트랜스폼 패널로 올라가서 이 쉐입이 작업창에 포개어지도록 같은 크기로 같은 위치로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W를 560 픽셀로 주고 하이를 410 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는 X 이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삭제하고 X 이퀄 280을 주고 Y 이퀄 205 픽셀을 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쉐입이 작업창과 똑같은 크기로 포개어졌습니다. 바로 이 쉐입을 조각을 내겠습니다. 제일 윗줄 메뉴 바로 올라가서 Modify 그룹핑이 아니고 밑에 브리크죠. 브리크 into piece를 클릭해서 대화창을 열면 가로 17조각을 내고 새로운 조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건드릴 필요가 없이 바로 아래에 OK를 클릭합니다. 이 브리크 된 것을 해체를 하겠습니다. 메뉴 바로 다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Unggroup이죠. Ungroup 해체를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패널에서 해체된 것 되어서 모두 블럭 잡혔죠. 이대로 둔 채로 프로포리스 패널로 가서 여기 페인트 톤 같은 게 있죠. 필 컬러 색 채우기입니다. 필 컬러라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필 컬러 색 채우기 이것을 클릭하고 위에 올라가서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하고 아래 그레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브라인드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색 눈금자가 나왔죠. 왼쪽 포인트 눈금자를 클릭하고 채색표가 나오면 아랫줄을 보세요. 제일 아랫줄에 커서를 보세요. 청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왼쪽은 제일 진하고 오른쪽은 제일 약합니다. 첫 번째는 흰색이죠. 그래서 왼쪽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 자리에는 제일 진한 청색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눈금자에서 오른쪽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제일 약한 것을 제일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중심점을 눈금자에서 중심점을 클릭하고 이번엔 청색 5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인드를 채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이 툴 박스에서 라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포리스 패널에서 연필 모양 있죠. 스트로크 스타일, 이걸 선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니까 선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의 굵기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기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림을 커서를 가면 스트로크 컬러를 했죠. 선의 색깔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솔리드 컬러 프로필, 솔리드 컬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색입니다. 클릭하니까 선을, 오늘의 선은 마찬가지로 브라인드 선이 가장자리 선이니까 같은 커서가 보이죠. 청색을 주겠습니다. 아까 줬는 청색과 똑같은 걸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 패널에서 모든 쉐입이 잡힌 채로 다시 메뉴바로 올라가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그립, 한 개의 무비 그립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이 무비 그립을 천천히 더블 클릭 1초 간격을 하면 커서가 나오면 여기서 블라인드라고 쓰겠습니다. BLIND 블라인드라는 이름을 쓰고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로 와서 X 로테이션란이 있죠. 커서가 움직임 보이죠. 여기 제로로 되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90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90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스테이지 보면 회전이 됐는데 규격이 안 맞죠. 규격을 다시 작업창과 맞추겠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와이드를 와이드가 작업창이 560이죠. 560 세로는 410입니다. 작업창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이러면 이제 블라인드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대강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블라인드 앞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엽니다. 그리고 제일 윗줄에 있는 쉐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제일 윗줄 쉐입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비를 줍니다. 효과를 잘못 넣었습니다. 효과를 삭제하겠습니다. 효과 삭제는 왼쪽에 델 이펙트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효과만 삭제가 됩니다.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다시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 효과를 줍니다. 무브 효과 막대 이펙트 바라 하죠. 이것의 끝에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이 속의 듀레이션이 10인데 30 될 때까지 드래그 합니다. 오른쪽으로 30 듀레이션 30으로 29 30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효과 막대 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이펙트 창이 열립니다. 오늘 이펙트 창을 넓혀서 사용하겠습니다. 판넬 메뉴를 하고 하이드 프로퍼티 패널을 좀 감추고 이렇게 이펙트 창을 좀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X 앵글이 있는데 X 앵글 오른쪽에 체크가 보이죠.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 X 앵글 오른쪽에 아래 방향 삼각표 이것을 클릭해서 X 앵글을 열고 그 다음 로테이트 2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로테이트 2 옆에 재료를 삭제하고 87을 써놨습니다. 87인데 87을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블라인드가 90도로 회전하면 열리죠. 그 블라인드 유리창에 해놓은 거 봤었죠. 90도를 하는 것보다도 한 87%로 하는 것이 회전을 감지할 수 있어서 87%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 패널로 가서 다시 스크롤 바를 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번에는 중간에 공백 기간을 주어서 그림이 나오도록 하고 150프레임부터 블라인드가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프레임
그리고 150프레임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무브 효과를 주고 이번에도 이 끝을 잡고 32레이션으로 늘려줍니다. 32레이션, 예, 됐습니다. 30을 할게요. 그럼 다시 이펙트 창으로 내려와서 X 앵글 오른쪽에 체크를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X 앵글을 다시 열고 이번에는 로테이트 투 제로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로 올라와서 스크롤 바를 열고 이번에는 샷다가 닫힌 다음에 바로 열리면 재미가 없죠. 샷다가 닫힌 다음에 30프레임쯤 쉬었다가 다시 열리도록 10프레임, 20프레임, 30프레임, 210프레임의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프레이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규격은 210입니다. 210프레임 안에서 모든 작품이 디스플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0이라는 숫자를 암기해 뒀다가 나중에 끝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 아이콘을 커서로 잡고 Shift 키를 넣은 채로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효과 막대도 클릭해서 잡고 또 가서 그 앞에 있는 효과 막대도 또 그렇게 잡습니다. 또 해서 제일 앞에 있는 효과 막대 등 효과 플레이스도 잡습니다. 이렇게 4개의 효과를 블럭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카피 이펙트 효과를 복사를 합니다. 모두 복사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삭제합니다. 하려면 왼쪽에 보면 데일 이펙트, 이것은 효과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데일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효과만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패널을 엽니다. 다시 클릭해서 엽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패널에서 제일 위에 있는 쉐입을 잡고 Shift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쉐입을 잡아서 다시 블럭 잡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어준 다음 타임라인 패널로 올라와서 제일 윗줄 1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이펙트 붙여넣기를 합니다. 전부 효과가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 와서 제일 위에 블라인드 앞에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플러스로 닫습니다. 그러면 이 블라인드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중간 포기를 하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블라인드가 열립니다. 100프레임쯤 쉬었다가 150프레임에서 닫힙니다. 30프레임 쉬었다가 다시 열립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샷다 마스크의 액션은 다 끝났습니다. 스톱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블라인드가 열리면 사진이 나오도록 영상을 주입하겠습니다. 다음 아웃라인에서 먼저 씬 1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툴바에서 윗줄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준비해둔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원JPG를 커서를 넣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 5JPG를 더블 클릭하면 5장의 사진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5개의 사진이 블럭 잡혔습니다. 들어오면서 블럭 잡혔는데 여기서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전부 다 이름을 원JPG 1, 2, 3, 4, 5로 번호로 변경시켜서 가져들어야 편리합니다. 여기서 변경됐죠. 만약 사진의 이름이 번호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1, 2, 3, 4, 5로 번호를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해왔으니까 여기서는 작업할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진이 디스플레이 할 위치를 설정해야죠. 제일 위에 올라가서 메뉴바로 올라가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클립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패널에서 무비 클립으로 된 것을 천천히 1초 간격으로 더블 클릭하면 글틀이 나오죠. 커서가 나오면 여기다가 한글로 앨범이라고 씁니다. 커서를 넣습니다.
그 다음 앨범 앞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로 엽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원JPG를 클릭합니다. 그럼 5장의 그림이 디스플레이할 위치를 정합니다. 타임라인 패널로 올라가서 원JPG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플레이스. 그 다음 2프레임, 2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리무브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이 리무브 효과를 커서로 잡고 Shift 키를 넣은 채로 앞에 플레이스 효과 아이콘을 클릭해서 묶은 다음 그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카피 이펙트 그 효과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 to JPG 라인 2프레임의 커서를 우클릭해서 페스트 이펙트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음 3JPG 라인 3프레임에 우클릭해서 페스트 이펙트 붙여넣기. 그 다음 4JPG 라인 4프레임에 커서를 우클릭해서 페스트 이펙트. 마지막에는 5JPG죠. 라인은 5JPG 라인에 우클릭해서 마지막에는 5개든 10개든 마지막에는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스만 줍니다.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5장의 영상이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앨범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Move, Control, Stop. 가만히 있다가 나오라고 명령할 때만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5프레임 다 해줍니다. 2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Move, Control, Stop. 3프레임에도 커서를 놓고 Move, Control, Stop. 여러 번 해봤죠? 이런 거 Move, Control, Stop. 마지막 5프레임에도 커서를 놓고 Move, Control, Stop. 예, 제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사진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메뉴바에서 인서트를 클릭하고 위에서 세 번째 무비 클립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화 되었다는 영화 필름 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웃라인 패널에서 보면 앨범 밑에 없던 목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했다고 여기다가 이름을 자동이라고 넣든지 한글로 안 그러면 영어로 오토라고 넣어도 됩니다. 보통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했다고 또는 바로 왼쪽 위에 적은 글씨 인서트 있죠. 인서트 이것을 클릭해도 위에 인서트 넣는 거랑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이대로 둔 채로 스테이지의 왼쪽 위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보이죠.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초보생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합니다. 스크립트를 누르면 스크립트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 위에 add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 플레임 on 플레임을 클릭합니다. 다시 왼쪽 위에 올라가서 add 스크립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movie control play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에 보면 타겟가 생기죠. 이 타겟가 나오지 않으면 그 위에 캐시언 마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겟가 나타납니다. 그럼 타겟 오른쪽 끝에 아래 방향 갈매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글씨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파렌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탕에서 글이 두 줄 있는데 윗줄, 제일 윗줄 오른쪽 끝에 갈로 바로 뒤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러면 위에 on 프레임이 나타나고 그 글틀 속에 일자가 나오는데 일 뒤에 커서를 넣고 일자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블라인드 셔터를 만들 때 이 작품의 규격은 210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210을 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체크, 하이라이트 체크, 확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아웃 C1을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패널에서 앨범 앞에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플러스로 닫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화살표,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서 앨범을 블라인드 아래로 내려 놓겠습니다. 1. 중간 과정을 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샷다가 열리면서 안에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샷다가 탁 끼고 샷다가 열리면서 다음 사진이 나오죠. 스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줄을 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 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 박스에서 커서 보세요. 라인 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프로포리스 패널에서 연필 있죠. 연필 스트로크 스타일 이것을 클릭하면 선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갈매기표 라인 스타일이라는 보이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밑에 선이 있는 것으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티크네스는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를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호선 3자로 3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커서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가면 스트로크 컬러겠죠. 선의 색깔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 솔리드 컬러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채색표가 나오는데 선의 색깔은 오늘 커서 보이죠? 여기 이것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곳에 커서를 놓고 주로 오늘 제가 놓을 자리는 500짜리 제일 윗줄 근처 500에 대강 이렇게 놓고 Shift를 누르고 수직으로 한 5cm가 아니고 저 3분의 2 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에서 이 선의 기점을 포인트 포지션 기준점을 윗변 중간점 위에 커서 움직이 보이죠? 위에 세 개 중에 중간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쉐입 있죠? 쉐입 하기 전에 글자가 넣어야죠. 아웃라인 패널에서 쉐입 이 선입니다. 선의 모양은 이것을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영문으로 LINE 라인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놓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위에 라인이죠. 라인 줄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플레이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놔서 플레이 바를 만들어줘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트랜스폼 패널에서 이 선에 좌표를 넣겠습니다. 선의 좌표는 x 이퀄 500으로 하고 y 이퀄 제로로 하겠습니다. 크기도 가로도 제로고 하이는 여기서 600을 써놓겠습니다. 600을 써놓고 커서를 놓아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라인 줄 10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무비를 주고 30 듀레이션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30 듀레이션 드래그를 하고 트랜스폼에서 라인은 좌표 그대로 두고 제일 아래 하이를 600을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롤 바를 끌어서 150프레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샷다를 할 때 150프레임이라고 그림도 150프레임이 넣었죠. 이것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150프레임의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30 듀레이션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이 좌표를 하이를 50을 삭제하고 600으로 있던 자리로 환원시킵니다.
600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를 끌어서 이것도 30프레임 쉬었다가 210프레임에 가서 프레이스를 줍니다. 프레이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선의 작용을 올라가면서 열리고 내려가면서 닫히죠. 내려가야 합니다. 닫혔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열리면서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스톱.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 끝에다가 핸들을 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별이 있죠. 별을 1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2D를 누르면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스테이지에다가 드래그해서 하트를 한 개 그립니다. 하트의 크기는 트랜스폼 패널에서 하트의 크기는 와이드에다가 100을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100으로 100으로 한다는 10으로 했죠. 가로 세로 100으로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100으로 하고 좌표는 x 이코르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 y 이코르 20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는 거 아니고 커서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하트에다가 채색을 하겠습니다. 붉은 색깔로 넣겠습니다. 그럼 아웃라인에서 하트를 잡은 채로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필 컬러 페인트 톤 같은 거 필 컬러죠. 색채우기입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갈매기표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하고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아이콘 솔리드 포필 이것을 클릭하고 아래에서 붉은색을 선택하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하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둔 채로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하트가 두 개가 되었죠. 이것을 포개어지도록 좌표를 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X 이코르 200으로 해줍니다. 200으로 해주고 Y 이코르도 200으로 해줍니다. 엔터를 치면 그냥 커서를 넣습니다. 포개어졌죠. 포개어졌으면 이것을 나중에 한 것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와이드를 70으로 바꾸고 하이도 7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커서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럼 보면 줄었죠. 그럼 아웃라인 패널에서 두 개의 하트를 Shift를 누르고 블럭 잡은 다음에 위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Shape Operation 그 다음 Subtrac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트 모양 링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규격을 줄이겠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와이드를 100을 30으로 해주고 아래는 100을 50으로 해줍니다. 커서를 넣습니다. 줄여졌죠. 그럼 이 하트형 링을 줄 끝에다가 달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로 돌아와서 이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해서 원위치 시킵니다. 그러면 하트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이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이 트랜스폼 패널에서도 여기서도 기준을 상변 중간점을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트 1프레임에 있는 플레이스의 좌표는 이 하트가 이 선에와 붙어야 되니까 x 이코르 500이죠. x 이코르 500으로 하겠습니다. x 이코르 500 그 다음은 y는
요 밑에 와서 붙으니까 이 300이죠. 요 밑에 붙어야 하니까 밑에 더 내려올 예정을 하고 y를 y 좌표를 320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해보고 맞춘 겁니다. 320으로 하겠습니다. 커서를 놓아 보겠습니다. 밑에 붙었죠. 그 다음 C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이것도 같은 시간에 같이 작용하니까 같은 크기로 32레이션으로 늘려줍니다. 여기에서 다시 y좌표를 320인데 여기서 조금 이것을 삭제를 하고 45를 줍니다. 커서를 놓아 보겠습니다. y좌표 올라갔죠. 그 다음 다시 스크롤 바를 그려서 150프레임 갑니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150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여기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 32레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좌표를 320으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놓아 봅니다. 환원되죠. 그 다음 스크롤 바를 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프레임 씌워서 210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프레이스를 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패널에서 이 하트와 라인을 시프트를 누른 채로 블록 잡은 다음 그 자리에 커서를 올려놓고 그룹핑, 그룹 에즈 무비 클립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여기다가 다시 글로 라인이라고 쓰기입니다. 라인 L-I-N-E 라인이 제일 약이죠. 손잡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 무비 하면 열림이고 그림이 나오고 줄이 땡기면 닫기죠. 아래로 땡기면 닫기입니다. 닫기고 올라가면서 열리면서 그림이 바뀝니다. 스톱.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한 액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씬1을 클릭합니다. 툴 박스에서 별 툴을 1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밑에 플레임을 클릭하고 플레임에서 플렉시 스태크 이것을 여러분 몇 번 하는 거 봤죠? 이것이 모델이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업창과 포개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만 맞추면 되겠죠. 트랜스폼 패널에서 와이드를 560으로 작업창과 같게 해줍니다. 하이도 410으로 같게 해주고 그 다음 좌표 X 이코르 280이죠. 280이고 Y 이코르 205입니다. 엔터를 커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액자가 꽉 찼습니다. 이제 포개졌죠. 그러면 밖에 툴박스에서 선택 툴을 클릭하고 액자 오른쪽 상모 툴이 보면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거 커서를 잡고 두 번 클릭하면 안에가 네모로 됩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천천히 클릭하고 이것을 한글로 액자라고 글자를 써 넣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있죠. 라인을 잡고 제일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이 라인을 일단 잡습니다. 잡고 스테이지에서 라인 그림을 잡고 시프트를 누르고 라인을 그림 있는 쪽에서 좀 거창스러우니까 밖으로 창틀 쪽으로 내겠습니다. 보통 라인은 창틀 옆에 가져다 놨죠. 실제로 실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브라인드를 봅니다. 브라인드 이 액자가 가장자리가 지그재그해서 브라인드가 밖에서 보이죠. 밖에서 보이면 좋지 않으니까 이걸 해서 브라인드를 안으로 넣겠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쪽에도 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쪽에도 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안으로 블라인드 조리개라 그러죠. 움직이는 것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 앨범 사진도 액자 밖에 보면 되죠. 앨범 사진도 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옆에. 보통 액자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액자는 가장자리가 지그재그해서 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아서 안으로 넣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액자를 선택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서대로 앨범, 블라인드, 액자, 라인. 예, 순서가 이런 순서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예, 열리면서 속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줄을 당기면 닫기입니다. 닫기고 줄을 올리면 열리면서 5장의 사진이 교대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블라인드 샷다 마스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교체하자면 아래 스톱하고 액자 앞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를 열면 그림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원JPG를 바꾸겠다 이러면 원JPG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필 컬러 색 교체하는 것이 있죠. 색 채우기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에 노란색 파일 모양 오픈 이미지가 나옵니다. 오픈 이미지를 클릭하면 준비된 사진이 다른 사진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블라인드 샷다 마스크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을 바꾸어 가면서 이 속에 액세서리를 넣어 가면서 연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